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 현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유대안을 지키고 가꿔오신 어른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를 청년의 관점에서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풀어내며 경험 많은 어른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며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그가 탄핵되고 결국 구속되기까지의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해 20대 청년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그 정치사회적 상황, 계엄 선포가 가진 의미와 문제점, 이후 시작된 탄핵 사유와 절차, 그리고 구속 과정까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엄 선포 배경과 정치적 상황.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시 상황을 되짚어 봅시다. 어떤 사건들과 정치적 요소들이 맞물려 있었는지, 당시 보도와 여론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가 있죠. 계엄은 보통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긴급 조치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군사 도발, 내란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주된 이유일 텐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계엄 선포가 과연 이런 긴급 상황에 적합했는가? 혹은 과도한 권력 집중의 수단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의도가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통제 장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우파 지지자들과 진보층 사이의 견해 차이가 상당합니다. 우파는 계엄 선포가 내부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반면 진보층은 이를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의 전조로 간주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압박.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내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자유대안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단독 의사결정이나 투표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반수는 전체 300석 기준으로 151석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약 175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이를 여당에서는 불쾌하게 여겼죠. 국가 안보와 위협 대응.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담화에서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선언. 대통령은 정부를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계엄의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 국가의 자유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 2024년 12월 3일 밤 갑작스럽게 계엄을 선포했으나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국회 반발로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군 통제가 일부나마 계획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조차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 소통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논란과 의혹. 계엄 선포가 실제로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컸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적 위기 상황부인 김건희 씨 관련 비리 의혹, 탄핵 추진 등을 돌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친위 쿠데타성 발상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 계엄령 이후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 수사의 공정성, 정치 보복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 위기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위기 극복과 야당 견제,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탄핵 사유와 절차. 다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정치적 제재이자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엄정한 근거가 있어야만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권력 남용과 공직거래 의혹인데요. 특검과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법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공정한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탄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논쟁과 법적 검증 사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많은 국민이 탄핵 절차가 정치적 보복이나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심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속 과정 및 법적 정당성.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대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거의 충분성과 적법성이 논란이 되어 왔고 많은 국민과 전문가가 그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파 시각에서는 구속이 정치적 탄압의 일환일 수 있으며 검찰과 사법당국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사법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5년 8월 1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특검팀의 체포 시도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특검팀은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했으며 현장에서는 물리력 행사도 자제하는 등 강제 집행에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집행 시도는 무산되어 철수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좁은 수용 공간에서 피의자 복장을 언급하는 것은 공개적인 인격 모독이며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절차가 투명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옳았든 잘못되었든 그에 따른 법적 판단 역시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갈등을 풀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더 건강한 정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채널을 이끌어 나가보자 합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